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이젠 저희 집 식구가 아닌 동서한테 전화가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댁에서 봤을 때부터 절 묘하게 무시하더니 나중엔 절 대놓고 무시하던 동서. 그 죗값이라면 아주 톡톡히 치르고 사는 것 같네요. 오늘은 아주 잘나신 동서와 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동서는 첫 만남부터 절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절 휘어잡고 싶은데 서열상 자기가 아래라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동서의 직업은 의사고 저는 집에서 차려준 브런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직업은 사실 어디서 내밀면 자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입소문 좀 타고 장사 잘 돼서 한 달에 이 돈 저 돈 다 빼면 400은 벌어가요. 애도 없고 친구도 좁게 사귀는 편이라 돈 나갈 때가 많지 않아서 항상 그 돈을 가족한테 써요. 브런치 카페를 하니까 알바생도 쓰고 하면 시간도 많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이랑 같이 화목하게 지냈어요. 덕분에 시부모님, 아가씨 모두 절 많이 예뻐하시고 잘 챙겨주시고요. 갈 때마다 제철 과일이며 반찬도 챙겨주시고 저희도 항상 효도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까지 동서한테는 배알이 꼴리는 거였나 봐요. 자기가 의사인데 의사 며느리보다 한낱 카페나 하는 며느리가 서열도 높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까 싫었나 봐요. 몇 번 자기가 의사하는 걸 과시하면서 티를 내더라고요. 형님, 카페 그거 잘 되세요? 아무래도 카페 일이 병원 일보단 쉬울 것 같아서 부럽네요. 저는 힘들게 사람 고치는 일 하니까 시집에 오면 엄청 대우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별 대우도 없고 저만 속상한가 봐요. 아무래도 형님은 그냥 카페 돌리시니까 잘 공감이 안 되시려나요? 응?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면 대우받고 카페 사장이면 대우 못 받는 게 어딨어. 그런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며느리면 며느리한테 주는 사랑 받는 거지. 서운해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고작 카페 일하니까 힘든 자기 심정 같은 거 모르지 않겠냐는 듯이 말하는 일이 번번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짜증은 나지만 첫 2달 정도는 카페에도 여럿 있는 진상 손님 대한다 치고 넘어갔어요. 동서는 절 미워할지언정 시부모님이나 아가씨나 도련님까지도 절 많이 아껴주셨으니까요. 항상 시어머니께선 저희한테 반찬이나 선물이나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만큼 명절에 일하는 것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불만이었던 동서가 몇 번이나 저한테 눈치를 줬지만 제가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언젠가부터는 수법이 바뀌더라고요. 올 때마다 현금 나발이며 지갑, 가방, 저번엔 아버님 취미하시라고 골프복부터 세트로 맞춰왔어요.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하며 자기는 힘드니 일을 못하겠다며 일을 슬슬 빼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제 수술을 너무 오래 해서요.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 또 너무 아프고 오늘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네요. 저 하루만 쉴게요. 형님, 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되죠? 대신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 선물 사왔잖아요. 사실 뭐 제 선물도 아니고 같이 선물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대신 해온 것도 아니라 저 혼자 일하는 건 싫었어요. 그렇다고 제 선물을 하나 해오는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었죠. 철저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다 같이 모이면 6명 먹을 음식을 저 혼자 차리고 치우고 후식까지 내놓고 혼자 하기엔 너무 번거워서 싫다고 하려다가 어머님께서도 선물을 받으셔서 그런지 동서한테 일하라고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카페 일하면 몇 시간 계속 서서 일하는데
그 덕에 저 혼자서만 일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동서가 선물 공세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항상 시댁에 다녀오면서도 봤던 그 반찬들이 그저 짐으로만 느껴지고 몸도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 도와주긴 해도 뭔가 시원찮은 남편도 짜증이 나니까 자꾸만 싸우게 됐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당신이 딱 그 꼴이네. 당신이 도와주는 거 마음은 잘 알겠는데 당신이 해놓은 거 내가 다시 한번 하느라고 일을 2번 하게 되잖아. 내가 몇 번 말해. 직접 도와주고 내일 줄이지도 못할 거 차라리 당신이 도련님한테든 동서한테든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뭐 예의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나 일 시키지 말라고 바락바락 대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 이런 식이면 어머님 뵙고 싶어도 힘들어서 더는 명절이든 제사든 못 가. 아니, 안 가.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당신도 엄마 표정 봤잖아. 거기서 내가 일 좀 하라고 해도 엄마가 말릴 게 뻔하다니까. 그리고 알잖아. 나 전에 동생한테 돈 빌렸다가 못 갚았는데 그냥 넘어간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동생네한테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 내가 당신 집에 오면 꼬박꼬박 마사지 다 해줄 테니까 좀 참자. 응? 그 돈 당신이 빌렸지 내가 빌렸어? 결혼 생활하면서 빌린 돈도 아닌데 왜 고생은 나 혼자 다 하냐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못하면 나 다음부터 안 가. 하루는 이렇게 엄포를 두니 다음날 시댁에 전화를 한 건지 도련님 댁에 전화를 한 건지 이후에 시댁에 갔을 때 동서도 설거지나 과일 준비 정도는 자기가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 몸은 좀 편해지는 줄 알았더니 이젠 아주 못된 성격을 드러내며 제 성질을 막 건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만큼 머리를 안 굴려봐서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못한다느니 형님은 이제까지 일하고 온 동서한테 또 일을 시키고 싶냐며 그거 이기적인 심보라면서 이젠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님 앞에선 그런 적 없는 척, 자기 너무 힘들고 불쌍한 척 하기 바빴어요. 저랑 같이 있기도 싫은 건지 설거지나 일을 마무리하고 제가 거실로 가면 그제서야 자기 너무 피곤하다고 한숨 자겠다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그러다 제가 가족들 앞에서 동서한테 큰 소리 내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얘기에 앞서 저희 친정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뭐 요새야 한 달에 몇 번씩 친부와 아이가 만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행사되지만 그때는 어땠는지 사실 제 친부도 딱히 절 보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한 번을 안 찾으시니 어머니와 저 둘이서만 살아도 어머니가 절 부족함 없이 키우셨고 저도 어디 가서 잘 컸다는 말만 들어봤지 저희 엄마 손가락질 당할 행실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둘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고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20년 넘게 한 남자한테 사랑받아보지도 못하고 오직 딸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 이제 대학교도 왔고 엄마도 이제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나면서 엄마 인생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이후 엄마는 어느 병원장님을 남자친구라며 보여주셨어요. 처음 저와 만난 날 이후로 전 아버지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저희 둘은 진짜 부녀같이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제 상견례 때도 오셨고 결혼식에서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만나시는 분을 그냥 아저씨나 삼촌이라고 부르던데 전 그냥 아빠라고 불렀어요. 제가 결혼한 후로도 한 2년 더 만나시다가 혼인신고 하셨고요. 엄마가 재혼이고 이 나이에 무슨 웨딩이냐며 결혼식은 하기 싫어하셔서
저랑 셋이서 웨딩 사진만 찍고 고급 일식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소소하게 결혼을 축하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과 점점 싸우는 날이 늘어날수록 저는 친정에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서 항상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하기 바빴죠. 아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같은 의사면서 어쩜 이리 달라? 맨날 나 무시하고 일하기 싫어서 온갖 꼼수를 다 쓰는 거 있지? 나 그냥 다시 공부해서 의사나 돼야겠어. 아니, 그때 되면 이젠 후배라고 무시하려나? 아빠가 가서 혼내줘. 아, 어디 병원 의사길래? 감히 우리 금쪽 같은 딸을 무시해. 아주 내가 다신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놔야지. 어디 병원이야? 아주 아빠가 병원장한테 전화해서 밥줄 끊어버려야겠어. 아, 어디야 병원이? 아이 참, 말이라도 고마워 아빠. 우리 옆 동네에 큰 병원 하나 있는 거 알지? 거기서 근무한다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에 병원이 부족해서 거기로 가면 안 그래도 아픈데 동서 보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싫을 것 같아서 가지도 않았어. 하여튼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아빠. 장난이라도 이렇게 아빠가 같이 화내주고 편들어주면 기분이 금방 풀렸어요. 그렇게 기분이 풀리면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서 기분 풀려고 하셨고, 기분이 풀리면 넌지시 이제 김서방이랑 화해하러 가 라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집에 가서 화해하곤 했어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시댁에 갔는데 언제나와 같이 동서는 절 무시하고 제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제가 설거지 마치고 거실에 나와 과일을 하나 집어드니 또 자긴 한숨 자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TV 보며 정치 얘기며 요즘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원래 다니던 병원 알지? 아, 거기서 이번에 수술을 좀 하라는데 아무리 다니던 데라도 난 가족이 좀 편하다. 네 동서한테도 말해봤는데 영 내키지 않는 것 같고. 혹시 사돈어른 병원은 어떠신가? 저희 아버지 병원이요? 뭐 어머님 수술인데 마다하실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도 참. 어머님 수술인데 그걸 싫다고 하는 게 정도 없어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전화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그나저나 요새 저희 아빠는 민간요법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요새 인터넷으로 막 이런저런 민간요법 찾아보고 집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시고 그러시네요. 나이가 드셨나 봐요. 어머, 나이가 드셨나 보다. 나도 여기저기 쓰시는데 맨날 병원을 갔다 올 순 없으니까. 나도 인터넷 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해. 근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또 있다? 신기하더라고. 그래도 사돈이 민간요법이라니 상상이 안 가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는데 동서가 안에서 깨서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나왔나 봐요. 어머님, 민간요법 그거 다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세요. 다니시는 병원도 있으시면서. 그리고 형님, 민간요법 믿는 거 그거 자랑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우셨으면 아셨을 텐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데요. 형님 아버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똑똑하지 못한 방법을 강구하시나 본데 그러시는 거 안 좋아요. 차라리 형님이 여유되는 만큼 용돈이라도 더 드려요. 병원에 가셔야지. 요새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 정도도 모르시고. 혹시 세상이랑 단절돼서 살고 계시는 건가? 이런 동서의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견디질 못하겠었어요. 지금까진 잘 참아왔는데 사실 저한테 하는 무시 정도야. 그래, 일이 얼마나 하기 싫음 저러겠냐. 저래도 일은 같이 할 텐데 혼자 속 끓는 궁리하면서 두 배로 더 힘든 거지 뭐.
하는 생각으로 참아왔지만 항상 제 편이었고 엄마와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던 심지어 그 의료계에 가장 깊숙이 발 담그고 있는 아빠를 무시하니 지금까지 쌓았던 게 다 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가 뭐 어쩌고 어떻다고? 똑똑하지 못해? 세상이랑 단절이 돼? 내가 지금까지 동서 일하기 싫어서 이러쿵저러쿵 선물 사오고 내뺐던 거 다 참고 혼자 일했어. 나랑 같이 사과 한 쪽 먹기 싫어서 맨날 피곤해서 잔다고 하는 거 그러려니 했고, 일부러 밥 먹을 때 조금 지나서 와서 밥만 먹고 쏙 빠질 때도 내가 언제 큰 소리 한 번 친 적 있어? 집안일 내가 한다고 생색이라도 냈냐고. 매번 카페 하는 걸로 의사랍시고 의기양양해서 나 무시해도 나 다 참았어. 내가 한두 번 참아주니까 이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지? 내가 마냥 다 참아주고 가만히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근데 감히 누굴 모욕해 지금. 동서, 앞으로 불편한 상황 연출하고 싶지 않으면 나 안 마주치려고 용 쓰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참아주니까 항상 절 만만하다고 느꼈던 동서한테 크게 한번 뭐라고 하니 벙쪄 있더라고요. 반박이라도 하려고 버벅거리고 있다가 시동생이 보다 못했는지 동서 데리고 도망치듯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고 동서 하는 말 바로 따끔하게 혼내지 못하고 듣고만 있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집에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후로 시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대신 사과받고 그냥 앞으로 동서 얼굴 안 보고 지내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지냈죠. 그러다 어머님 수술 때문에 저희 아버지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하셔서 저희 아빠 병원으로 같이 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번 진료실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동서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동서를 발견해서 왜 동서가 이 병원에 있지 싶었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 아버지 병원으로 이직했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으니 동서나 저나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 병원만 알고 이직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고요. 동서가 저희 둘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길래 어머님이 부르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사실 그 순간 바로 어머님과 같이 마주치는 것보단 아빠와 같이 마주치는 게 더 임팩트 있게 동서한테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님이 왜 그러냐고 아무리 그날 싸웠다고 해도 가족끼리 아는 척은 해야 도리라고 하셔서 제가 병원이고 바빠 보이니까 이따 한가할 때 가서 인사하고 얘기 나누자고 했어요. 유치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의사라며 절 무시했던 세월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유치한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동서의 얼빠진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서 웃긴 해요. 바로 진료 들어가서 아빠랑 인사도 하고 어머님 수술 예약도 도와드리고 같이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아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이 먼저 아빠한테 동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머 사돈, 아까 보니까 이 병원에 우리 둘째 아들 며느라기가 있던데 알고 계셨어요? 며느라기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가끔 진찰도 봐주더니 이직하고 나서는 병원으로 오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덜 쓰게 되는데 사돈께서 좀 잘 좀 봐주세요. 아, 그래요? 우리 딸이 자기네 동네에서 일한다고 해서 몰랐더니 한 2달 전에 우리 병원으로 온 사람인 건 몰랐네요. 세상이 이렇게나 좁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 같이 인사하고 커피 한잔 하실까요? 이제 병원 한가할 시간이라 1층 로비에선 잠시 얘기 나누시죠. 나중에 아빠한테 들은 얘기로는 제가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참에 얼굴 좀 보고 다시 못 그러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친아버지가 아니어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아빠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어요. 물론 아빠나 저나 진심으로 동서를 곤란하게 해서 병원을 간두게 해야겠다거나 망신을 주겠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나이 먹고 할 짓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개념 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서요. 카페에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동서가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무슨 조합이지? 왜 우리 대표 원장님이 두 사람이랑 같이 있지? 라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못 참고 웃을 뻔했어요. 왔는가? 알고 보니 자네 시모의 첫째 며느리가 아내 딸이라기에 다 같이 이야기나 좀 하자고 불렀어. 지금 환자 많지 않으면 커피 한잔하고 같이 올라가지. 내 딸한테는 이야기 자주 들었네. 이 선생, 의사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자리야. 이 자리에 허영과 욕심이 가득 차면 모든 의사들의 꿈인 명예에 다가갈 수 없는 거지. 이제 한 가족인 걸 알게 되었으니 요새 말하는 꼰대처럼 들려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니 너무 잔소리처럼 듣지 마. 아무튼 가족이 같은 병원에 있으니 신기해. 앞으로 서로 더 아껴주고 이상한 말 안 나오게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가족 직장이라고 하면 인식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 같은 병원에 그래도 아는 어른이 계시니까 더 조심하고 성실히 일해야겠다. 한국 땅에 병원이 몇 갠데 이렇게 겹치는 것도 신기하고 정말 가족이 될 운명이 아닌가 싶어. 사실 며칠 전에 너희 다투고 나서 내가 마음이 어찌나 불편했는지. 이런 우연도 흔치 않은데 너희 둘이 화해하고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 나는. 내가 살 날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 요새 자꾸만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했더니 자꾸만 가는 날이 생각나.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레 병원 자주 오시는 거지. 가실 날 아직 하늘에서도 순번 안 나왔어요. 어머님이 잘 지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애써 장난치며 넘겼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저희끼리 불편하게 지내면 그걸로 얼마나 미안해하시고 불편해하실지 생각하면 이런 사이로 지내는 게 옳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동서는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귀가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동서한테 잘 지내는 척이라도 하자고 전화를 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빠의 일침 때문이었던 건지 자기 상사가 우리 아빠라 그러는 건지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아주 심사가 단단히 뒤틀렸나 보더라고요.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 아버님이 저희 병원 대표 원장이셨던 거 아셨어요? 아시고도 그러셨으면 진짜 너무 못돼먹고 개념 없는 행동이었던 거 아세요?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가 형님보다 더 고생하고 사는 거 맞는데 원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하루 종일 진료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절 괴롭히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편이세요? 진짜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으시네요. 듣자 하니 정말 눈이 뒤집혀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구분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나 시어머니나 아빠 하는 말씀에 틀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찔리니까 밤에 전화와서 노발대발하는 동서가 어떻게 의사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멍청하더군요. 아니 동서, 지금 상황 파악은 둘째치고 나사가 하나 빠진 모양인데 정신 차려.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말해서 그동안 동서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게 두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어? 동서 혼자 지금까지 나한테 대해왔던 게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아니까
괜히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님 명의는 되고 싶은 마음에도 없는데 아빠가 명의가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야? 정신 차려. 내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거든. 날 최대한 마주치지 말라고 했지? 어디 가서도 의사라고 떵떵거리면서 남들한테 비아냥거리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해. 그리고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잘 지내는 척이라도 해. 어머님 앞에서 사이 안 좋은 티 내는 거 그것도 불효라는 게 느껴지더라. 더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 좋은 머리로 반성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먼저 끊을게. 전화 이후로 남편한테도 오늘 어머님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하신다고 진심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척이라도 하며 지내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괜찮겠냐고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 자기 엄마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밤에 둘이 와인 한잔 하면서 그동안 서로 날이 서서 행동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좋은 저녁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이후로 화목하게 보낼 뻔했던 집안은 도서 때문에 또 한 번 뒤집혔네요.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직장 상사라는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돈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다고 시동생이랑 같이 지방마을 쪽으로 내려가서 개인 병원을 차리더라고요. 나름 큰 병원에서 일하다가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된 병원이라지만 굉장히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예전처럼 절 깔보던 태도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 병원을 차리더니 그런 태도가 더 심해져서 또 소란이 한바탕 생길 뻔한 즈음이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오랜만에 저녁 먹고 과일 먹고 있던 때에 시동생이 와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동서의 못된 심보가 남 깔보기에서 바람 피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작은 마을에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백날 첫날 붙어 있다 보니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매일 도시로 출퇴근하는 시동생이 늦게 알아챘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이혼 진행 사항은 시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여쭤보진 않았지만 위자료 받고 최대한 빨리 끝내셨다고 해요. 시동생 일은 너무 안타깝게 됐지만 속으론 이제 남남이니 더 얼굴 보면서 얼굴 붉힐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엊그제 갑자기 동서한테 전화가 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들었어요. 처음 동서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또 자다가 무슨 눈 돌아갈 생각이 나서 이 밤중에 전화를 했나. 또 전화 받아서 스트레스는 나 혼자 받을 텐데 내가 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전화를 받아줘야 하나 싶어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대략 3번 정도 왔을 때 받았더니 옛날과는 다르게 풀 죽은 강아지 마냥 전화를 받더라고요. 들어보니 작은 시골에선 소문이 쉽게 나고 사람을 배척하는 것도 쉽다는 거 요즘 다들 아시죠? 바람나서 이혼당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 도니까 길 지나다니면서도 달갑게 인사해주는 이웃도 없고 가끔 노인분들은 손가락질도 하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도 점점 운영하기 힘들어졌다는데 설상가상 의료사고까지 났다고 하네요. 사망사고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자를 큰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시킬 정도였다고 하니까 물어줄 보상금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물어줄 돈까지 그 액수가 자기가 당장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요. 병원문을 닫으면 의료사고 때문에 당장 자기를 받아줄 병원도 없어서 병원을 닫지도 못한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아빠 병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말 좀 잘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굳이 없는 예정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빠 병원의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거절했어요. 뭐 돈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남편이랑 시동생한테 말씀드리고 전화 오면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이제 동서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네요. 그 의사라는 명분 하나로 사람을 무시하던 동서. 이걸 본다면 반성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성격에 반성이나 하련지 모르겠다만 사람 깔보고 의기양양한 태도로 사는 방식이나 좀 고치면 다행이겠지요. 다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말아요. 그동안 동서한테 무시받으며 안 그러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도 제 스스로를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그런 거 없이 당당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시동생이 만날 분들은 안 그러시길 바라며 시댁과 친정 그리고 우리 부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